안녕하세요. 시크릿 경제연구소 대표 전문가 영웅 전차남입니다. 현재 날짜 2020년 2월 4일입니다. 대체 2월 4일, 오늘은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하한가를 갖고 그리고 하한가 같다면 또 하락한 종목은 무엇인지 우리 시크릿 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과 VIP 체험방, 전차남 체험방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하고 함께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설은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웅 전차남 추천주 정보체험 희망하시는 개인 투자자분이 계시다면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010-8673-4901로 전차남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VIP 체험방 초대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차남 마감 시향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잠깐만요. 요새는 좀 이게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포인트 옵션. 네. 좀 주어진 거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이 좀 668개나 상승했고 하락 186개, 그리고 상승 종목이 1116개, 코스닥은요 하락 종목은 175개입니다. 정말 이틀 전만 해도 상황이 정말 개우울, 엄청 우울하고 폭락 시장이어서 완전 정반대였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이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전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우한 폐렴 여파로 좀 폭락했던 중국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이 좀 저가 매수세 좀 유입과 그리고 중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 조치 등의 발빠른 대처로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좀 대폭 상승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가 3거래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내내 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876억을 순매수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325억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오늘 1.8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우리 외국인이 좀 보여주었고요. 외국인이 이끌어주면서 좀 보여주었고 이 기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취한 것과 다르게 기간은 반대로 매수 포지션을 취했는데 오늘은 기간이 이 부분을 차익 실현을 하면서 7,020억 가까이 차익 실현을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3거래일 연속 좀 강세를 보여주었던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불안해지는 거 아시죠? 시장의 변동성 폭이 커지고 이게 정반대로 됩니다. 하락 종목이 1,000개 이상이 되는데 3거래일 연속이나 강세를 보여주었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동시에 이끌어 주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세와 원달러 환율이 좀 낮아지면서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오늘 어떤 업종을 매수했는지 제가 또 살펴봤는데 일단은 우한 폐렴 폭락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그 우한 폐렴 사태 이전에 전기전자와 그리고 반도체 IT 업종을 산 것을 모두 차익 실현을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맞았습니다. 일주일 사이 6% 가까이 빠졌죠. 외국인의 IT와 반도체 업종 차익 실현을 하면서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IT와 반도체 업종을 사들이면서 시장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 섹터를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총선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좀 윤석열 검찰총장의 차기 대권 후보설에 서현 그리고 모베이스, 아이크래프트, 나우 아이비 이러면서 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진단키트 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좀 진단키트 관련주가 좀 장 막판에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간 종목과 그리고 상승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수정이 안 됐네요. 2월 4일입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은 서현과 UST 덕성우선주가 있고요. 상승 나온 종목은 PCL부터 해서 KCC 글로브 잘렸네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한가 간 종목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현 UST 덕성우가 있는데 이게 다 윤석열 관련주로 좀 분류가 돼가지고 시장에서 상한가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 종목들이 왜 윤석열 관련주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현이란 종목은 여기에 사회이사가 유재만인데 유재만 씨가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무인정이 부각돼서 이제 인맥주로 엮여서 이 서현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맥주로 엮여서 관련주로 분류돼서 오늘 상한가 갔다 할 수가 있고요. 또 UST 같은 경우는 여기 사위이사인 유현국 씨가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윤 총장과 같은 사법연수원 23기란 점이 부각됐습니다. 덕성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기 대권에 관심 없다고 하는데도 본인은 관심 없다고 하는데 좀 야권 쪽에서 계속 귀찮게 건들고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는지 그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서 또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상승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승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 후반에 진단키트, 민간 기관이 좀 신종 코로나 진단키트 공급 예정이라는 소식에 좀 장 후반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PCL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디텍 매주도 강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나우 아이비라든지 덕성, 아이크래프트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요. 오늘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또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 하락 나온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4일 시장에서 하한가 간 종목을 볼 건데요. 일단 SJK입니다. 관리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거래 정지되었다가 오늘 거래 재개된 케이스인데 거래 재개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파산 신청 제기 소식에 너도 나도 다 던지자. 빨리 다 던지자. 이제 탈출하자. 지금 탈출 못하면 또 거래 정지 먹어서 또 고생할 수 있다라는 한마디로 투심 약화로 투매가 나오면서 오늘 하한가 갔습니다. 이제 3월에는 결산부 기업들이 다 코스피 상장사든 코스피는 코스닥 상장사든 다 불문하고 외부 회계 법인으로 통해서 이 회사가 상장 유지돼도 되는지, 상장 적격성 상장을 폐지해야 되는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 종목이라든지 동전주라든지 재무가 안 좋거나 또는 전환가액을 많이 발행한 회사를 절대 매매하지 마세요. SJK 하한가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일 그러면은 들어가야겠다 하지 마십시오. 100만원이 있든 200만원 가지고 주식을 하든 이런 동전주 절대 매매하면은 100만원 가지고 시작한 주식이 100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원 가지고 시작했다고 하면은 2,000원도 안 넘을 수 있습니다. 그냥 농담이 아니니까요. 절대 이런 동전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월 4일 하락한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이 좀 상한가 나온 종목도 많았고 또 상승 나온 종목도 많아서 그런지 하락한 종목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하락한 종목은 신스타임즈와 비덴트, 모나리자 등이 있는데 신스타임즈 절대 매매하지 마세요. 이 회사도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당장 3월달에 결산보고서, 즉 감사보고서 때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 적정 받지 못할 확률 큽니다. 의견 거절이라든지 한정이라든지 또는 제가 보기에는 감사보고서 통과가 쉽지 않은 기업으로 보니까 절대 매매하지 마시고요. 자, 비덴트는 봅시다. 비덴트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 거래소 탑2죠. 업비트와 빗썸이 있는데 빗썸에 지분이 있다고 해서 비덴트가 이 비트코인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상승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마다요. 근데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정해지니까 비트코인으로 또 수급이 집중돼서 비트코인이 또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추측에 비덴트도 우한폐렴 관련주로 인해 시장이 빠질 때 한번 상승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덴트 절대 매매하지 마세요. 왜냐?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2020년부터 2020년 이전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같은 경우가 세금이 부과가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요. 근데 2020년부터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요. 또는 알트코인이라든지 코인을 가지고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즉 비트코인의 장점 중에 하나인 세금 자금 세탁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주식처럼 금융실명제처럼 이제는 완전 투명하게 간다는 거니까 비트코인의 메리트가 없어진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이제 빠지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해외 선물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보다도요, 호가 자체도 없습니다. 거래량 자체도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오를 땐 확 오르고 떨어질 땐 확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하지도 마세요. 비트코인도 하지 말고 비트코인 관련주도 하지 마세요. 절대 저는 이 종목들 추천 안 합니다. 자, 모나리자 보도록 할게요. 모나리자는 어제도 이어서 오늘도 네,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월 4일 시간에 상승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에 상승한 종목을 보면은 메가 ECS가 있고 아주아이비투자, 창해 에탄올, 그리고 하락한 종목 슈프리마, 진원생명과학, FR텍, 모베이스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으로 이 종목들이 왜 상승했는지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겠죠. 일단 메가 ECS 같은 경우는 우한폐렴 확산입니다. 중국보다도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길거리 중국보다 정말 인구가 14억이라고 하더라도 6억 명 정도 가정에는 화장실도 없는 인도에서 드디어 너무 늦게 나온 거죠. 예상보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가 ECS 같은 경우가 인도에서 인공호흡기 등을 좀 수출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돼서 메가 ECS가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는 오늘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했다는 소식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창투사 관련주 중에서 오늘 시간에 상한가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창투사 관련주를 보면은 아주 아이비 투자가 있고요. TS 인베스트먼트가 있고 DS 인베스트먼트, 이거 대성창투, 컴퍼니 K 등 이런 창투사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해 에탄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해 에탄올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인도 비위생적이죠. 네, 소를 신으로 모시고 그리고 소를 소똥은 신성한 똥이라고 해가지고 밟지도 않고 치우지도 않습니다. 네, 그냥 소가 무엇보다도 인간이나 외제차보다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소가 우선시되는 국가가 이 인도인데요. 인도에서 우한폐렴 확진자가 드디어 발생했다는 소식에 인도의 소독제라든지 또는 마스크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될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창해 에탄올 같은 경우가 손소독제에 들어가는 알코올 제조 공급 업체이기 때문에 시간에 의해서 강세를 또 보여주었습니다. 슈프리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프리마는 시간에서 왜 빠졌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일부 임원진이 좀 지분 매도했습니다. 지분 매도 공시가 나와서 일단 시간에 하한가 맞았어요. 대한민국 기업인들이 좀 양아치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오너리스크 부각으로 인해서 오너가 시간으로 오너가 조금 자기 지분을 좀 매도하면서 오너리스크 부각돼서 시간에 하한가 맞은 거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네, 이 종목은 솔직히 이렇게 떨어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재무 자체가 엄청 쓰레기인 회사예요. 일단 유상증자, 구주주한테 배정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이전에 회사가 돈이 없어서 발행했었는데 그 주주배정 유상증자 그 신주가 네, 상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발행가액이 1,800원이고 상장일이 2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2,700원까지도 발행가액이 1,800원이니까는 2,000원대까지도 빠질 확률이 큽니다. 네, 지금은 절대 진입도 하시면 안 되고요. 보유자분들은 빨리 매도해서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FR텍은 실적 부진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중 5% 가까이 빠졌고 모베이스는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서 오늘 장중 7, 8% 상승했는데 이건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로 오늘 하락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시간의 매매에 속아서 다른 타사 사이트에 가입하지 마십시오. 비싼 돈 내시고요.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라고 해가지고 그날 시장에서 상한가 나온 종목과 상승 나온 종목, 하한가 나온 종목과 하락 나온 종목, 그리고 시장의 마감 시향까지도 저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께 직접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어떤 분은 매매를 하면서 돈을 벌었고 어떤 분은 매매를 하면서 돈을 깨졌고 돈이 계좌가 박살났고 이랬을 겁니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이에요. 근데 보통 급등주나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보통 계좌 박살이 좀 날 확률이 큽니다.
왜냐면은 다 전업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식이라는 거는 매수보다 매도가 더 중요한 건데 매수는 누구나 하는데 매도 시기를 놓쳐서 계좌가 박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 네, 또는 타사 사이트에서 엄한 전문가 만나가지고 계좌 박살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요 무조건 네, 영웅 전차남 추천주 정보 체험 네, 희망하셔야 되고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은 언제든지 010-8673-4901로 전차남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네, 저는 뭐 다른 타 사이트가 다른 타 사이트 전문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약 올리면서 그냥 네, 종목 원하시는 분은 문자 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네, 제가 먼저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2주 동안은 밀착 관리 통해가지고 네, 제 종목으로 수익 드리고 계좌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거 보여드린 다음에 정정당당하게 소액이라도 내고 VIP 가입하자고 말씀드릴 거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010-8673-4901로 전차남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낮에는 주식하고 밤에는 해외 선물하는 VIP 체험방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크릿 경제연구소 대표 전문가 영웅 전차남이었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